우리나라에서는 개혁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개혁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기에 권위가 붙는 듯 합니다. 개혁은 한자로 말한다면 혁명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혁명적으로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엎어야 될 텐데 나쁜 방향으로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위험합니다. 개혁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혁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개혁하기 전에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중할지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검사들 또는 교수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개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관념적으로 보는 아주 단점이 있습니다. 이공계통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로지스틱스가 있느냐, 인프라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개혁을 좋아하는 검사 출신, 정치인, 기자, 언론인, 교수들은 공상으로, 관념으로 머릿속에서 개혁하다가 개혁이란 말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역시 경험이 많은, 근대화의 경험이 많은 일본에서는 개혁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개선이라고 그럽니다. 개선은 천천히 신중하게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개혁이란 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개혁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의젓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잘못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혁은 오만한 말입니다. 개선은 아주 현실적이고 겸손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개혁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위험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개혁합니다.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무능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개혁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조가 됩니다. 의료개혁이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개혁입니까? 개악이지. 그러면서 개혁한다고 나는 개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미련합니다. 개혁병 환자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의사들이고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조갑제 TV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판 이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를 쭉 댓글로 쓴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은 논리대로 예언하셨지만은 일반 노동자인 저도 처음부터 의사들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수재들이 일종의 소명의식으로 택한 직업을 노예 취급하는 데 대한 의사들의 분노에 공감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건 의사가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의료 정원으로 마치 의사가 아무나 되는 쉬운 관문인데 공짜로 국민 세금으로 의대 다닌 양 어리석은 국민들이 무슨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쩌고 저쩌고 기가 막힙니다. 진료 3분 이내 돈 벌라고 이것저것 검사시키네. 병원 더 오게 하려고 처방전을 약하게 하네. 돈을 너무 많이 버네. 커피값도 안 되는 돈 내면서 1시간씩 진료받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그냥 대충 놀 것 다 놀고 의대 가서 탁과 등록금 내는 것만큼 내고 4년 후 의사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을 많이 버네. 철밥통이네. 제일 젊고 이쁠 나이에 공부만 하다 의사 된 건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지지율 의식하는 무반응 민주당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보통 이렇게 개혁이 실패하면 야당이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민주당이 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개혁 방향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방향의 개혁이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개혁에 실패해가지고 의료 대란이 되고 있으니까 속으로 반기는 거죠.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윤석열이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말리지 말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료개혁 본격적으로 비판 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27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의대 정원을 나는 하고 있다 라고 우쭐대지만 정말 의료개혁을 하고 있는 건가? 왜 27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의대 정원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하겠다는 것인가? 역대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못한 걸 탓하기보다 왜 못했는지 그것부터 공부를 철저히 하고 추진했어야 하지 않나. 아주 핵심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못한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이 다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정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의사가 모자라는 게 아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은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67%를 늘리는 이런 과격한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은 결단이겠죠. 결단을 한 것은 혼자서 똑똑한 게 아니라 혼자서 바보짓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안 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의 슬기입니다. 보수는 과거의 전통을 소중합니다. 왜 27년 동안 안 했을까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정책을 내야 되지. 과거 27년을 싹 부정해버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나처럼 용감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나는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그런 점에서는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게 바로 좌파 아닙니까? 나도 8월에 예약한 진료가 취소되어 어렵지만 이런 의료대란의 주범을 알기에 의사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했네요. 다른 분입니다. 학생들이 더 정직합니다. 공부 못해서는 시험 못 치겠다가 맞지 공부 안 해도 진급하라가 맞는지 입에 국민 달고 사는 게 정치꾼인데 학생에 의해 다 무너졌었죠. 그런데요. 왜 졌겠습니까? 사실과 법률과 헌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은 권력이라도 안 통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응급실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은 응급실 로딩이 기본적으로 많고 기존 응급처치 후 입원을 받아주는 진료과들도 업무 역량을 넘어서서 입원 자체가 안 되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 응급실에 깔아놓고 볼 수도 없고 서울 빅5 병원으로의 전원도 안 되니 다들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의사수 늘린다고 되느냐 이겁니다. 5년 동안 10,000명 늘리려고 했다가 지금 전공의 의과대학생 합쳐가지고 약 3만 명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 놓고 아직도 계속 의사 탓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 언론인들의 지적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못 보고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은 너무 무식하고 무능하고 계약을 개혁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조용하게 환자를 보고 있던 의사 선생님들을 모택동 대혁명 때처럼 악마화했으니 전국 응급실은 곳곳이 폐쇄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죗값을 치를
시간이 왔나 보다. 국민들이 죗값이란 말은 이런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피해자인 의사를 비판한다 하는 데 대한 어떤 한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전공의는 의사의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제1수칙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공의는 수련생입니다. 1차적으로 의료라는 일의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련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직 후에는 이런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수칙도 그 병원에 남아 있어야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사직 후에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전공의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학생인데 전공의에게 의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교수님이 당직을 서야 하긴 하지요. 전공의는 교육생 혹은 수련생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일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이젠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통보수신문은 동아일보가 유일하다. 돌아온 전공의만큼 전문의가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분입니다. 남북 대결 국면만 아니면 당장 대통령 없애고 내각 책임제를 해야 합니다. 폐해가 지나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대란의 주 원인 중 큰 것은 대통령 중심제 때문입니다. 한 사람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 같으면은 이런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각 책임제 하의 수상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각 책임제 하의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여러 장관 중에 선임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독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되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이므로 아주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다. 대통령 중심제를 제고해 봐야 한다는 이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식한 관료들이 개원이들을 교수로 채용한다는데 올 사람 있을까요? 교수 1000명 채용한다는데 유능한 명의 1000명 내에 보내고 개원이 2000명 뽑고 무슨 정부가 이래? 무슨 나라가 이래? 판사도 못 믿겠고 나라가 의사를 못 잡아먹어서 땡땡땡. 과학적 근거도 없고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67% 정원 발표해 놓고 따라와 안 따라오면 각종 불법 명령으로 벌 주고 협박하고 의사 악마화하는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왜 의사들이 법을 위반했습니까? 불법 진료를 했습니까? 진료비 올리라 했습니까? 단지 열심히 법을 지키며 환자 열심히 본 것이 잘못입니까? 자유에 따른 책임을 회피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